이산화질소가 반응하여 사산화 이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부피가 2리터인 강철 용기에 이산화질소 1몰을 넣고 반응시켜 평형이 도달했을 때 부피가 2리터이기 때문에 1몰에 해당하는 NO2의 몰 농도는 0.5몰 농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NO2와 N2O4의 농도비는 2대 1이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반응 초기에 화학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그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몰비를 의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화학 반응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NO2하고 N2O4의 농도비는 2대 1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개수비가 2대 1이지 농도비는 알 수 없다. N2O4의 생성 속도와 분해 속도는 같다. 그렇죠. 평형 상태에 있을 때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즉 생성 속도와 분해 속도가 같은 상태.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용기 속의 기체 전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렇죠. 생성물과 반응물이 동적인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용액 속 기체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체 A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됐는데 개수는 A, B, C가 되는 거고요. 1리터의 강철 용기라고 지금 제시를 했죠. 강철 용기 부피 변화는 없다. A와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각 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반응물인 A의 농도 한번 볼까요? 반응물인 A의 농도는 초기에 0.4에서 0.2로 감소하는 동안 반응물인 B의 농도는 0.2에서 0.1로 감소했죠. 반면 생성물인 C의 농도는 0에서 0.4가 됐다. 반응물 A하고 B의 농도비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는 0.4 그래서 개수비가 2대 1 대 4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A, B, C의 합은 7이다. 예, 2, 1, 4, 7 맞고요. 그리고 평형상수를 지금 물어보겠죠. 그러면 평형상태일 때의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농도의 제곱 그리고 B의 농도의 1승 뭐 쓸 필요가 굳이 없죠. 그리고 C의 농도의 4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A는 0.2의 제곱 곱하기 B가 0.1이죠. 분의 0.4의 4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6.4 값이 나와요. 그래서 니은 6.4, 64가 아니라 6.4가 되는 거고 25도 1리터 강철 용기 A, B, C를 각각 1몰씩 넣으면 그래서 2A 플러스 B가 4C다 각각 1몰, 1몰, 1몰씩 넣었을 때 역반응이 진행되는 평형에 도달한다라고 했는데요. 반응 지수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현재 반응 지수는 1의 제곱 곱하기 1분의 1의 4승이니까 1. 평형상수가 반응 지수보다 크니까 반응은 어디로 진행될까요? 반응은 그렇죠. 예. 정반응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문장. 정답은 1번인가요? 기체 A가 반응하여 기체 B가 생성되는 반응. 개수비는 1대1로 같죠. 25도에서 강철 용기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기체 A를 넣고 반응시킬 때 시간에 따른 각 물질의 농도를 나타냈다. 반응물 A의 농도가 감소한 반면 B의 농도는 증가를 했는데요. 감소한 비율과 증가한 비율이 서로가 같아야 되겠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비가 1대 1이기 때문에 기억 0에서 t까지 정반응 속도분의 역반응 속도는 1보다 크다.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정반응에 대한 속도가 역반응에 대한 속도보다 크죠.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어이구.
X축을 시간으로 넣을 거고요. Y축을 속도로 넣을게요. 그러면 정반응 속도는 감소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반응 속도는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평형일 때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어떻다? 같아진다. 그래서 같을 때 이때가 t초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옳은 문장이고요. 반응 시간 t 이후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동적인 평형 상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양과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양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디귿 25도일 때 평형 상수는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예, 평형 상수 평형일 때의 반응물 A의 농도분의 생성물 B의 농도가 누가 더 큰가요? A가 B보다 농도가 크죠? 그럼 분모가 분자보다 크니까 이 값은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디귿 틀린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5, 인의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5, 인이 분해돼서 3, 인과 염소로 분해가 되죠. 개수비는 1대1 대1. 가는 부피가 8리터인 강철 용기에 5, 인 X모를 넣어 반응 초기 상태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나는 반응이 진행되어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온도는 600켈빈, 그리고 염소의 몰 분율이 0.4, 그리고 상수는 기체 상수는 0.08로 제시를 했어요. 보기에서는 가에서의 X의 량과 그리고 나에서 평형 상태일 때 3, 인의 부분 압력, 그리고 600켈빈에서의 평형 상수값을 각각 물어보고 있죠. 먼저 염소의 몰 분율을 통해서 염소의 부분 압력값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염소의 부분 압력은 나 평형 상태일 때의 전체 압력을 P로 넣을게요. 전체 압력 곱하기 염소의 몰 분율, 전체 압력이 3기압에 염소의 몰 분율은 0.4, 그러면 염소의 부분 압력은 1.2 기압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PV는 nRT라는 식으로부터 염소의 량을 찾을 수 있는데, 염소의 량은 RT분의 PV, 그러면 0.08, T는 600, 염소 부분 압력 1.2기압에 염소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 8, 그러면 염소는 0.2 몰이 들어있겠네요. 염소가 0.2 몰이 있다라는 것은 3염화인도 0.2 몰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수비가 1대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는 5염화인은 처음에 몰수가 X몰이었는데 역시 0.2 몰만큼 반응을 해서 X-0.2 몰이 남아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3염화인의 량도 0.2 몰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러면 역시 몰 분율 값이 3염화인도 0.4, 그리고 3염화인의 부분 압력도 1.2 기압이 되겠죠. 그럼 우리 5염화인의 부분 압력도 찾을 수 있는데요. 5염화인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염소의 부분 압력과 3염화인의 부분 압력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5염화인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염소의 부분 압력과 3염화인의 부분 압력을 이제 빼주게 되면 전체 압력 3에다가 1.2기압과 1.2기압을 빼주면 0.6 기압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염화인의 부분 압력은 0.6 기압이 된다. 그러면
역시 PV는 nRT라는 식으로부터 평형 상태일 때의 O, 인의 남은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역시 RT분의 PV 값을 이용을 하게 되면 0.08 곱하기 600분의 0.6기압 곱하기 8리터.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0.1몰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0.2몰이 반응하고 나서 0.1몰이 남았다라는 거는 X는 얼마? 처음 0.3몰이 들어있었다. 기억은 옳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나에서 3, 인의 부분 압력 1.2기압 맞고요. 이제 디귿 평형 상태, 즉 600켈빈에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 K는요, 평형 상태일 때의 O, 인의 몰 농도분의 3, 인의 몰 농도 곱하기 염소의 몰 농도로 나타낼 수 있고요. 부피가 8리터라는 거를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8분의 0.1몰 농도 분의 8분의 0.2 곱하기 8분의 0.2, 그러면 계산하면 20분의 1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600켈빈에서 평형상수는 20분의 1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이산화질소가 반응하여 사산화질소가 되는 열학반응 개수비는 2대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응 엔탈피는 0보다 작으니까 발열 반응, 그러니까 정반응에 대한 발열 반응, 그리고 역반응에 대해서는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25도 두 기체 실린더 속에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가이의 피스톤은 고정 장치로 고정되어 있고 가와 나의 부피가 같대요. 부피뿐만 같은 게 아니라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도 A몰과 B몰로 어때요? 같지요. 그리고 나는 대기압 1기압으로 일정하고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가에서도 고정장치를 고정시켰지만 이 내부의 압력은 나와 같이 얼마다? 1기압이 된다는 얘기죠. 기체의 양 같고 부피 같고 온도 같으니까 P분의 nRT에서. 그쵸? 그러면 고정장치를 풀어도 새로운 평형은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 가에서 고정장치를 제거하면 평형은 정반응 쪽 아니죠. 정반응도 아니고 역반응도 아니고 새로운 평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니은 가와 나이에 헬륨을 넣었을 때 가와 나이의 반응 지수는 서로 같다고 했는데, 일단은 평형상수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반응물의 농도 제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그러면 이제 가에서 이제 반응 지수, 헬륨을 넣었을 때 압력은 증가하겠죠. 하지만 A나 B의 몰 농도는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가에서의 반응 지수는 그대로 A의 농도, B의 농도 그대로 유지하니까 A제곱분의 B. 그래서 평형상수가 같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평형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럼 나에서의 이제 반응 지수는 헬륨을 집어넣으면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피가 2배로 증가했다고 가정할게요. 나에서 헬륨을 집어넣음으로써 부피가 2배가 증가했다. 그러면 A의 농도와 B의 농도는 반으로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걸 풀었으면 4 A 제곱분의 B, 즉 평형상수의 4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응은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니까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가와 나의 반응 지수는 서로가 다르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나에서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죠.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니까 반응물의 양은 늘어나고 생성물의 양은 줄어든다. 그래서 N2O4는 감소한다. 지금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일정한 온도, 강철 용기,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가역 반응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가와 나에서 반응 조건을 변화시켰더니 그림같이 농도가 변화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였다. 가에서는 반응물인 수소의 양을 증가시킨 거죠. 그러면 반응물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반응물의 양이 감소하는 정반응 쪽으로 새로운 화학 평형이 일어나겠고요. 그래서 기억, 가에서는 NH3를 첨가한 게 아니라 반응물인 수기체를 첨가한 거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 니은 나에 의해 평형은 정반응 쪽으로 진행된다. 지금 나를 보니까요. 반응물의 양이 어떻게 됐어요? 반응물의 양이 감소했고 생성물의 양이 늘어났죠? 반응물 감소, 생성물 증가. 그러면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진행했다. 지금 평형 상태 1, 2, 3에서 평형 상수는 모두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나다 상관없이 지금 그러니까 평형 1, 평형 2, 평형이 상관없이 온도가 지금 어때요?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형 상수값도 어떻다? 일정하다. 모두 같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7번 문항으로 갈게요. 3산화황이 반응하여 황산과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반응물과 생성물은 다 기체 상태고요. 반응물의 개수가 이 생성물의 개수가 2, 1, 즉 합이 3, 그리고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 되겠네요. T도시에서 부피 1리터의 강철 용기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 3산화황 5몰을 넣고 반응시켰더니 SO2의 농도를 나타냈다. 그러면 5몰 있었고 0몰, 0몰 있었죠. 근데 SO2가 3몰이 증가했어요. 3몰 농도, 3몰. 그러면 개수비가 2대 2대 1이니까 반응물은 3몰이 반응하는 거고 그리고 생성물인 O2는 1.5몰이 생성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학평형 상태에 놓였을 때 SO3는 2몰 농도, 그리고 SO2는 3몰 농도, 그리고 O2는 1.5몰 농도를 유지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이때의 이제 평형상수 K는요, 반응물의 농도의 제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3, 그러면 8분의 27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니은 T도에서의 평형 상수는 8분의 27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T2일 때 SO3의 몰농도는 2몰농도다 라고 했죠. 그쵸? 2몰농도 옳은 문장. 온도를 2T로 유지했대요. 그러면 반응이 흡열 반응, 그럼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럼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는 반응물의 양은 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생성물의 양은 늘어난다. 그러면 반응물인 SO3의 몰 분율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 기체 X가 분해하여 기체 Y와 Z가 생성됐을 때 개수비는 A, B, C가 되는 거고요. 25도에서 평형 상태에 있는 용기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며 온도를 50도로 변화시켰을 때의 시간에 따른 각 물질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처음에 X가 4몰 농도였고요. 그리고 Y하고 Z가 3몰 농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가 25도, 그러면 25도일 때 이때의 평형 상수값은 반응물의 농도 4의 A승분의 생성물의 농도 3의 B승 곱하기 3의 C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온도가 50도일 때의 평형상수 K'은 반응물의 농도는 1로 줄었네요. 1의 A승분의 그리고 Y하고 Z가
생성물이 4, 4의 B승 곱하기 4의 C승. 그러면 개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새로운 평균으로 도달을 했을 때 반응물인 X는 4에서 얼마? 1로 얼마 감소했나요? 마이너스 3이 감소했죠. 그러면 Y하고 Z는 각각 얼마? 3에서 4 플러스 1씩 증가했어요. 그래서 개수비는 3대 1대 1이다. 그래서 3, 1, 1, 3, 1,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도일 때의 평형 상수값은요. 4, 4, 16, 64분의 1 곱하기 1, 3 곱하기 3, 64분의 9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도일 때는 1분의 4, 4가 되네요. 4. 그래서 평형상수값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평형상수가 온도가 증가하면서 증가했다라는 것은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진행됐다.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진행됐다라는 것은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억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이 있다라고 했는데 3이 아니라 얼마가 되나요?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0도에서의 평형상수는 16이다. 16? 16이네요. 계산을 잘못했죠. 4 곱하기 4면 16이죠. 16. 16. 예. 하지만 흡열 반응은 맞아요. 새로운 평형상수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온도를 올렸을 때. 그래서 니은 맞고 X의 분해 반응은 발열이 아니라 흡열 반응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평형 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염화 코발트 결정 수용액을 염소 이온과 반응시켜서 염화 코발트 이온과 물이 생성되는 반응. 염화 코발트 결정은 붉은색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염화 코발트 이온은 파란색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개수비는 1대 4대 1대 6이 되는 거고. 실험과정. 실험관에 염화 코발트 수용액 4ml 넣고 수용액의 색이 변할 때까지 염산을 한 방울씩 넣는다. 가히 실험관을 얼음물에 넣었더니 수용액의 붉은색을 띄었다. 얼음물에 넣었다라는 얘기는 주변의 온도를 낮췄다는 얘기죠. 그럼 주변의 온도를 낮췄는데 반응이 역반응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얘기는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 엔탈피는 0보다 커야 된다. 나의 실험관을 더운 물에 넣었더니 수용액에 파란색을 띄었다. 그러면 온도를 높여줬더니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었다. 즉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나의 수용액에 염한 나트륨을 소량 넣으면 붉은색이 진해진다. 염한 나트륨을 소량 넣으면 반응물인 염소의 이온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럼 농도를 감소시키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니까 붉은색은 옅어지고 파란색이 진해지겠네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는 문장. 디귿 다이의 수용액에 물을 넣으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용매 농도는 평형 상수식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리드나 리퀴드는 평형 상수식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일단 평형 상수를 우리가 나타내면요. 이렇게 되겠죠. 염화 코발트 결정 수용액의 농도 곱하기 염소 이온의 농도의 4승분의 염화 코발트 이온의 농도. 그럼 물을 넣으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은 비율로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근데 이때 평형상수의 분모의 값이 분자의 값보다 더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감소하겠죠. 그러면 용액에 물을 넣으면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더 커지게 되겠고요. 그러면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진행되겠네요. 그래서 다이의 수용액에 물을 넣으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기체 X로부터 Y가 생성되는 열악 반응이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에 비는 AB, 그리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네요. 강철 용기에 부피의 변화는 없고요. X하고 Y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과 어느 한 기체의 부분 압력 가를 나타냈대요. 평형 1에서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전체 압력이 증가했다는 거는 용기 내의 기체량이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온도가 증가를 시켰는지 감소를 시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평형 2에서 이제 X를 제거했는데 이 X는 반응물이 되는 거죠. 반응물을 제거했으면 반응은 역반응으로 진행돼야 되겠네요. 반응물의 양을 늘리는 반응으로. 그때 전체 압력이 어떻게 됐나요?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면서 전체 압력이 증가했죠. 그 얘기는 반응물인 X의 개수가 생성물인 B의 개수보다 크다. 그래서 X를 제거하고 반응이 역반응으로 진행될 때 압력이 증가하였다. 반응물의 양이 늘어났다. 즉 개수가 커지는 쪽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A가 B보다 개수값이 커야 한다. 그럼 T1으로 다시 넘어갈까요? T1에서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전체 압력이 증가했죠. 그럼 전체 압력이 증가했다는 거는 반응이 역반응으로 진행되었다. 근데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역반응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온도를 어떻게 했다? 온도를 높여줬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준 변화였다. 그래서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평형 1일 때보다 평형 2, 3일 때가 더 어때요? 온도가 높은 경우가 되는 거고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간은 계속 역반응과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부분 압력이 어떻게 됐나요?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생성물인 Y가 되겠네요. 왜냐? 생성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역반응으로 계속 진행돼서. 그래서 간은 Y의 부분 압력이다. 맞는 얘기고요. T1과 T2에서는 정반응이 우세된 게 아니라 온도가 올려줌으로써 역반응이 우세하게 된 거고요. 디귿. 평형상수는 평형 3에서가 평형 1에서보다 크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고요. 역반응은 흡열 반응이죠. 근데 T1에서는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역반응이 진행됐고, 그리고 이후에는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각 평형에서의 온도는 평형 1에서보다 2, 3에서가 더 높은 거고, 그리고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 상수가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그래서 평형 상수는 1에서가 3에서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디귿 문장,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이고요. 개수비는 1대1. 그리고 반응 엔탈피는 발열인지 흡열인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림 가는 온도가 켈빈이고 부피가 1리터인 강철 용기, 부피 변화는 없을 거예요. 강철 용기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그리고 나는 가에 B의 0.2를 추가하여,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가에서의 이제 온도가 T, 켈빈일 때의 평형 상수 값은 반응물의 농도 0.3 분의, B도 반응물이군요. 0.3 곱하기 0.1 분의 0.3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평형 상수 값은 얼마?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 나에서는 가에 B 반응물을 0.2몰을 추가를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반응은 정반응 쪽으로 진행되겠죠. 반응물의 양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때 A, B, C의 몰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반응물 A 플러스 B가 C가 될 때 A는 0.3몰, B는 0.2몰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0.1 더하기 0.2, 즉 0.3몰, 그리고 C는 0.3몰. B가 X만큼 반응했으면 A도 X만큼 반응할 거고요. C는 X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평형 상태일 때 A는 0.3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역시 0.3 마이너스 X가, 그러면 C는 0.3 플러스 X가, 온도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평형 상수는 그대로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의 곱, 그럼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 이게 얼마다? 10이다. 2차 방정식이 나오나요? 그러면 복잡해지네요. 10x-6, x-0.1이 0이다. 그럼 x는 0.6 혹은 0.1이 나오죠. 엄청 복잡하네요. 그러면 x가 0.6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0.3몰인데 어떻게 0.6몰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면 x는 0.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A는 0.2몰, B도 0.2몰, 그러면 C는 0.4몰이 되겠네요. 그 다음 온도를 낮췄대요. 온도를. 그래서 온도를 낮추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C의 몰 분율이 0.4였어요. 그러면 나에서의 C의 몰 분율은 얼마였나요? 나에서의 C의 몰 분율은 전체 0.2, 0.2, 0.4를 다 더해야 되니까 0.8분의 0.4, 즉 2분의 1이었죠. 근데 다에서는 온도를 낮추고 나니까 C의 몰 분율은 10분의 4, 즉 5분의 2로서 몰 분율 값이 어떻게 됐다? 몰 분율이 감소하였다. 그쵸? 그럼 몰 분율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반응이 역반응으로 진행되었다. 그럼 온도를 낮췄는데 반응이 역반응으로 진행됐다라는 거는 역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 된다. 그래서 보기에 디귿 옳은 문장이고요. 그리고 기억, 나에서의 평형상수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에서의 B의 몰 분율, 가에서의 B의 몰 분율은 전체 0.7분의 0.1, 그러면 가에서는 7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에서는 0.2, 0.2, 0.4, 그럼 전체 0.8분의 0.2,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7이 되나요? 그렇죠. 4분의 7.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5번. 기체 AB가 반응하여 기체 CD가 생성되는 반응이고요. 발열인지 흡열인지는 제시되지 않고, 표는 AB 1모씩 서로 다른 조건에서 반응시켜 평형에 도달했을 때 C의 평형 농도, 그러면 온도가 300켈빈일 때 반응 용기가 1리터, C의 평형 농도가 0.5, 그러면 C가 0.5 몰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온도가 300켈빈, 부피가 2리터, C의 평형 농도가 0.31이면 C는 0.62 몰 있다는 얘기죠. 부피를 몇 배로 증가시켰냐면 온도는 똑같고 부피를 2배 증가를 시켰더니 어떻게 됐나요? C의 양이 증가를 했죠. 그러면 C의 양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압력을 낮추면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반응물의 개수의 합보다 생성물의 개수합이 더 컸다. 그래서 부피를 증가시켰더니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압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생성물이 많아지는 쪽인 정반응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생성물의 개수합이 반응물의 개수합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00켈빈 부피가 1리터, 이때의 평형 농도가 0.4, 그러면 0.4몰이 있다란 얘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비교해야 되겠네요. 부피는 똑같고 온도가 300켈빈에서 400켈빈으로. 그런데요, 0.5에서 0.4몰로 어떻게 됐나요? 줄어들었죠? 그럼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었다? 역반응으로 진행되었다. 온도를 올렸더니 역반응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면 역반응이 흡열반응이다. 그러면 정반응은 발열반응이다. 그래서 니은 옳은 내용이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상수는 커진다. 발열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역반응으로 진행되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커지고 생성물의 농도가 작아지니까 분모값이 커지고 분자값이 작아지니까 평형상수가 작아지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 반응물 A, B가 생성물 C가 되는 반응에서의 평형상태에 놓여있을 때 첫 번째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 그리고 두 번째 압력에 따른 생성물의 수동률 변화를 나타냈네요. 온도를 올리니까 평형상수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작아지고 있죠. 온도를 올렸는데 평형상수가 작아졌다라는 거는 반응이 역반응 쪽으로 새로운 평형이 나타났다. 그럼 온도가 높아질수록 열 흡수하는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했다라는 거는 역반응이 흡열 반응. 그러면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열을 방출하니까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어 정반응이 일어나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높아진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평형은 정반응 쪽으로 이동된다. 그렇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럼 온도를 낮추면 열을 방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평형 이동이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디귿 압력을 높이니까 C의 수동률, 즉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우세해졌다는 거죠. 그럼 압력을 높였다는 거는 압력이 다시 낮춰주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전체 양이 감소하는 쪽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반응물의 개수합이 생성물의 개수합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평형은 역반응 쪽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된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기체 A,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의 여러 반응식이고요. 발열인지 흡열인지 알 수 없고 C의 반응 개수도 나타나 있질 않아요. 반응 용기에 A와 B를 각각 1몰씩 넣고 반응시킬 때 가는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에 따른 평형에서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 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물의 몰 분율은 증가하고 생성물의 몰 분율은 감소한다는 것은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란 얘기죠. 그래서 반응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생성물의 양은 줄어든다. 그래서 정반응에 대해서는 발열 반응이 된다. 그 다음, 나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따른 평형에서의 생성물의 몰 분율을 나타내는데요. 압력을 증가시킬수록 생성물의 몰 분율이 증가한다. 그러면 압력을 높이게 되면 압력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새로운 평형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진행됐다라는 거고,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됨으로써 기체의 양이 감소되었다. 그러면 C는 개수값이 1이 돼야 되겠네요. 반응물의 개수의 합보다 작아야 되니까 C의 개수는 1. 그럼 이제 보기로 갈게요. 기억. C는 2보다 크다. 2보다 작아야 되겠죠. 정수로 나타내면 1이 되는 거고요. 니은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옳은 문장. C의 몰 분율이 0.5일 때 반응 용기에 들어있는 A와 B의 양은 같다. 반응 촉에 넣어준 A, B의 양이 같다고 했죠. 그리고 반응식의 개수가 같죠. 1대1. 그러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한 양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평형에서 A, B의 양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가는 분자성 물질 X의 상평형 그림을 나는 강철 용기의 물질 X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X가 리퀴드 상태와 가스 상태 두 가지 상이 존재하죠. 그러면 액체와 기체, 즉 증기, 압력, 곡선 상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의 압력은 삼중점보다는 높은 압력 하에 지금 있는 상태다. 그러면 기억 X의 압력은 삼중점보다 크다. 삼중점보다 커야지만 액체와 기체가 공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옳은 문장. 온도는 T보다 높다. 온도가 T보다 낮을 경우에는요. 어떤 상태로만 존재를 해야 되냐면 고체 상태로만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T보다 높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온도가 T보다 낮게 유지하면 X는 솔리드 상태로만 존재한다? 아니죠. 솔리드 상태로도 존재하지만 또한 압력이 P보다 낮을 경우 기체 상태로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다음 16번 문항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림 가는 1기압에서 마이너스 20도 얼음을 일정한 열량을 가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는 물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됐네요. 보기 T2 빼기 T1. 그러면 T2 빼기 T1은 1기압하에서는 100도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기압하에서의 T3은 녹는 점 0도가 되는 거고요. T4는 끓는 점 100도가 되죠. 그래서 온도 변화 역시 둘 다 100도다.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가열한 시간이 T1일 때는 지금 액체 상태의 물의 온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영역에 속한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1.5기압 하에서 가열한다면 그러면 1기압이 아니라 1.5기압 1.5기압 대략 여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5기압 하에서 가열하면 어는 점은 어떻게 되나요? 어는 점은 내려가고요. 그리고 끓는 점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5기압에서 T1과 T2가 모두 높아진다가 아니라 T2 끓는 점 올라가지만 T1 어느 점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 물질 X의 상평형 그림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A, B, C는 각각 X의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중 하나이다 라고 하네요. 고체 상태는 온도와 압력이 어떠한 조건이 될까요? 압력은 일단 온도부터 할까요? 온도가 낮고 그리고 압력이 큰 조건 하에서 물질이 고체 상태를 이룰 수 있죠. 네, 반대로 기체는 온도가 높고 그리고 압력이 낮은 조건에서 물질이 기체 상태를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A는 압력이 낮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은 조건이니까 A는 기체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C는 압력이 높은 반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체일 가능성이 매우 크네요. 그럼 B는 고체와 기체를 제외한 액체의 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요 위에 있는 곡선은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곡선이기 때문에 증기, 압력 곡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의 이 곡선은
고체와 액체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곡선이기 때문에 융의 곡선이 되겠죠. 그럼 보기 밀도는 고체가 액체보다 작다. 같은 온도일 때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는 액체와 고체가 서로가 공존하죠. 그럼 그 상태에서 압력이 증가가 된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고체 상태가 되죠. 압력을 증가한다는 것은 밀도가 커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고체가 됐다는 것은 고체의 밀도가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외부 압력이 P1일 때, 그럼 외부 압력이 P1일 때,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끓는 점은 액체와 기체가 서로가 공존하는 구간, 그러면 T1이 끓는 점이 되는 거고요. 이번엔 압력이 P2에서 C에서 B 상태가 될 때, 즉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열을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일기압화에서 온도와 압력에 따른 얼음의 상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온도가 T1일 때 추를 양쪽에 하나씩 매단 철사를 얼음 위에 올려놓았더니 얼음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기압은 1기압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음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것은 온도가 0도보다 낮은 온도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그래서 T1은 온도가 0도보다 온도가 낮은 온도다. 그 다음 온도가 T1일 때 추를 양쪽에 두 개의 매단 철사를 그림 나와 같이 얼음 위에 올려놓았더니 그림 다와 같이 얼음이 이렇게 녹았어요. 그 얘기는 이 T1의 온도와 추를 4개를 올려놨을 때의 압력이 융의 곡선에 이르렀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의 온도와 압력을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실선으로 하지 말고 점선을 할게요. 그때 온도 T1, 그때의 압력 우리 이제 P 플라임을 할게요. 대기압 플러스 추 4개의 압력이 되겠죠. 그 다음 실험 3, 온도가 T2일 때 추를 양쪽에 2개씩을 매달아 동일하죠. 실험 2와 온도만 T2로 변했고요. 얼음이 녹지 않았다라는 거는 융의 곡선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계속 얼음 상태를 유지하니까 온도가 T1보다 어떻다? 온도가 더 낮아야 한다. 그래서 온도는 T1이 T2보다 높은 거고요. T1은 0도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T2보다 T1이 높고 T1은 0도보다는 온도가 낮다. 그러면 기억 T1은 0도보다 낮아야 되니까 옳지 않은 문장, 그리고 T2가 T1보다 온도가 낮아야 되니까 니은도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라에서 즉 P 플라임 대기압 플러스 추 4개의 압력 하에서 철사에 눌린 얼음의 녹는 점 그랬죠? 그러면 얼음의 녹는 점 P 플라임에서의 얼음의 녹는 점은 융의 곡선이 만나는 지점, 즉 T1쯤 되겠죠? 예.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